이리 오너라. 이리 온. 예, 지금 제가 아침에 이거 일정이 길어져가지고 좀 미안해요. 아닙니다.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유지윤 연구원이 월요일날 나왔는데 자료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연간으로 계속 잘 보셔왔고 또 이게 또 연말 연초에 걸친 어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레이스의 시작 아마 우리가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이 왜 이렇게 막 급하게 이러냐면 헐레벌떡 들어왔고 또 유지윤 연구는 지금 한 40분 뒤에 나가야 돼가지고 그 시간대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예. 네. 네, 시작하시죠. 예, 지금 아마 이제 기사들 보시면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프리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내년부터 이제 유럽에서 이제 CO2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이제 8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그래프가 내년부터 좀 많이 강화되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이커들 이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유럽에서 사실 판매를 제일 많이 하는 업체들이 이제 유럽 메이커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기존 이제 친환경차 전동화 전략이 많이 앞당겨지는 모습을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 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유럽 메이커들이 이제 친환경차, 특히 그 중에서도 연비 규제를 이제 의미 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순수 전기차나 이제 PHEV 이런 이제 차종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현대기아차도 물론 이제 친환경차 비중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이제 안 좋았었던 이제 손익 구조가 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해당되는 이제 부품 종목들도 같이 좀 흥미롭게 업사이드가 이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기업 트렌드들이 뭐 굉장히 이런 환경이라던가 어떤 사회적 공헌 이런 게 기업 가치에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뭐 유럽이 특히 유럽을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굉장히 환경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의류 기업들도 최근에 보면은 어디였더라 구찌 같은 데가 근데 친환경 이런 쪽을 강조하면서 그런 기업과 차별화되는 흐름도 나오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침에 이렇게 오늘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테슬라의 시트도 천연 가죽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식물성 가죽을 자원을 활용한 이제 가죽 시트로 바꾸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우리 시대에는 우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겨울 되면은 모피 딱 이게 뭐전 한벌 이제 어머니 정발하셔 그걸 이제 막 월요일에 이제 자랑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제 부의 상징처럼 돼 있었는데 네. 뭐 사실 선진국에서 유럽 같은 데서는 모피 입고 나오면은 좀 굉장히 부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좀 싸구려틱한 어떤 지금 오늘날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유럽이 이걸 선도하고 있고 프랑스가 굉장히 그 의견이 강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럽 연비 규제가 왜 얘들 다 아는 얘기 또 하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가 이거 진짜 빡세지는 거잖아 이 정도면. 그렇죠. 이거를 이제 사실 한 재작년 정도 저희가 한번 리포트 썼었는데 유럽의 그 큰 대형 그 펀드들도 이 이제 배출가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좀 어기는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 트렌드를 먼저 알았어요. 왜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인조는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안 가져가면은 기업 가치를 못 받는 시대가 온다는 느낌들을 다 받고 있고, 모피 업체들 다 없어지고 막 이러듯이 지금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특히 20년부터는 저도 이건 좀 관심이 있는데 그 배출량 규제 로드맵이 굉장히 빡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표현의 영역이긴 한데 이제 EU 커미션이라는 이제 최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집행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상 엄격한 규제를 첫 번째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요것을 이제 한 리프레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올 초 들어서 이 19년 말고 이제 20년에서 21년에 걸쳐서 자동차 업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그런 이제 규제 사항들을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1년까지 지금 페널티가 킬로미터당 1g을 못 맞추는 메이커에 대해서는
대당 이제 95유로를 이제 매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오른쪽 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림 2번 보시면 이제 메이커별 이제 배출량이 나오고 있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 3번 보시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 정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른 메이커들의 경우에도 뭐 3조, 4조 이렇게 이제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원타임으로 페널티를 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제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조적으로 파워트레인을 전동화 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려운 이제 국면에 임박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도 있어서 그러신지 최근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BMW면 이제 그러니까. 다임러면 이제 폭스바겐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일정들 좀 앞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언급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이슈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런 이슈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중시하시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이 말을 했는데 옛날에 이거 우리가 중시 안 할 땐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기업들이 결국 우리의 최종 클라이언트들이 기업 가치 올려주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서서히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EV 비중이 작은 자동차 회사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가 그렇죠. 좀 그러니까 이제 회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뭐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사회 공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각 이해를 기업도 하셔도 생존을 위해서 네. 이걸 하는 거죠, 사실. 그림 4번 아마 보시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실제 배출량 인증 기준으로 이게 이제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디젤 게이트 이후부터는 이제 메이커들이 사실 디젤 차보다 가솔린 차를 많이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UV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배출량이 이제 작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올 초에는 이제 20년부터는 이제 확정적으로 95g으로 가자라고 이제 확정을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렌드 자체가 디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고, 근데 가솔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솔린을 해야 되는데 SUV를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SUV 전기차들이 지금 아마 먼저 나오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UV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게 이유가 있네. 결국은 요쪽 쪽에 그 변화가 이 SUV 트렌드 쪽에서 먼저 네. 반영되는 거니까. SUV 가솔린을 해버리면 이게 CO2 배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비자 트렌드는 사실 SUV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이제 EV 차량들이 그쪽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이제 초기 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표 3번,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표 3번을 보시면, 그래서 EV 판매량이 제가 이제 가정을 설정해 놓은 게 이제 83만 7천 대입니다. 그거랑 이제 PHEV가 한 50만 대 되고요. 53만 대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21년에 95g을 못 맞춥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지금 작년에 EV가 20만 대밖에 안 했어요, 유럽에서. 근데 이게 2년 만에 83만 대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PHEV가 53만 대 돼야 전체 시장 1600만 대에서 가중 평균을 하면은 107g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못 맞추게 되는 거죠. 95g을 맞추려면 엄청나게 EV 쪽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이게 우회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지? PHEV를 많이 늘리면은 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EV를 늘리는 것보다 사실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PHEV는 EV랑 PHEV를 사람들이 또 잘 모를 수 있어. PHEV는 뭐고 PHEV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해서 엔진이랑 변속기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외부 전압을 갖다 쓸 수 있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좀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치. 배터리가 작아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제 리스토어 시켜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제 획기적인 기술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외부 전압에 의존하는 부분이 조금 더 커서 이거를 이제 그 이론대로 이제 최고로 이제 efficient하게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PHEV는 보통 50g 밑으로 가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는 한 9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배출량 기준을 이제 맞추는데 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중간 다이로서 이게 상당히 늘 수도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많은데 말을 해, 괜찮아. 조금 이따가 사실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위 그림 8번은 이제 전체 친환경의 페네트레이션이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순수 EV의 이제 침투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년, 21년 지나면서부터 지금은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데 유럽이 이제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침투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EV의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저희가 친환경차 시장을 봤을 때는 중국에서의 플레이어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대세를 이뤘는데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유럽까지 얹혀지는 형국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침투율이 높은데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띄고 있지는 못한다. 우리나라 침투율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작으니까. 예, 180만 대고 거기서 이제 네. 중국이 워낙 정책적으로 하니까 중국이 있고 유럽 시장 열리거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꽤 우리나라는 이제 풀 하이브리드가 좀 많습니다. 예. 오케이. 무슨 지금 이제 그림 14페이지에 이제 그림 10번 보시면 메이커별로 이제 그 친환경차 유럽에서 판매 대수가 나오는 이제 신차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굉장히 큰 점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즉 이제 20년에 출시하는 이 친환경차 차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 그래프를 이제 저희가 좀 더 수치화해낸 게 이제 표 5번 보시면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출시되는 친환경차 차종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BEV냐 아니면 이제 PHEV냐. BEV가 이제 순수 EV고요. 그림 11번 보시면은 20년에는 오히려 순수 EV보다 PHEV 출시가 더 많습니다. 21년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근데 21년부터는 이제 다시 순수 EV가 많아지는 거고. 내가 헷갈렸어. 얇은 색선이 PHEV구나.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이 기존의 완성차들은 BEV는 사실상 조금 뒷전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PHEV 성격을 좀 많이 띄려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요. 여기가 폭스바겐 이제 17페이지는 이제 폭스바겐의 계획. 다 정리한 거지. 그쵸. 이제 어떤 판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을 EV를 생산할 거냐. 그렇습니다. 그렇지. 막대 그래프 보면 딱 추이가 나오네. 예, 폭스바겐은 사실 EV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BMW랑 이제 다임러 같은 경우는 이 업체들은 사실 PHEV를 좀 주력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급격하게 EV를 가버리게 되면은 손익이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21페이지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17번 보시면 리튬 이온 전지의 비용인데요. PHEV는 그래? 이렇게 줄어들어? PHEV는 10kWh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용량이 EV에서는 지금 이제 60kWh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만 하더라도
메이커가 감내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PHEV 차를 살면 그냥 가솔린에서 돌리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맹점이죠. 아니 뭐 그- 굳이 뭐 이걸 그래서 보세요. 환경차로 볼 수 있어? 뭐 가솔린 차로 돌리면 되잖아. 소비자는 충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네. 말이 네. 차는 만들어 놓고 안 하게 이거 되고. 편법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충전을 하러 어디다 꼽아놔도 욕을 먹습니다. 어디 왜냐면 EV 순수 EV를 가진 차 오너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치. 저 엔진- 리티엄의 코스트 예. 용량을 딱 보면 이거는 EV 차로 보기는 좀 그러나 이게 이제 최적의 효율로 그 연비를 측정했을 때는 그래. 그 그림 18번처럼 저희 연비 규제 그냥 맞춰버립니다. 신기하네. 예, 야, 그래서- 자동차 업체는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50g에서 왜냐면 코스트를 다운하면서 그렇잖아. 그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해도 안 써도 되고 네, 이게 네. 좀 불안정하잖아. 아직 리튬 전지. 이거를 하면은 바로 적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치.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해했어. 왜 애들이 네. 이 PHEV를 늘리는 게 이거를 당연한 선택이네. 당연한 하면은 지금 이제 LG 화학이든 SDI든 뭐 어디다가 좀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치.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메이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죠. 근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50g 미만입니다. 소비자가 이걸 전기를 충전하던 안 하던 그거는 이제 차후의 일이고요. 그 소비자가 이걸 실제로 충전하는지 안 하는지는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100g이 넘어가고 미국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기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들이 내가 봐도. 이제 오래전부터 분분합니다. 그래도 규제는 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이렇습니다. 그 EV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기존 내연기관 부품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냥 그게 포인트 같아. 나라도 가솔린 엔진 돌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로 가면 뭐 자동차 부분 다 없어질 거고 부품 주축 이게 아니네. 아닙니다. 내가 왜 PHEV를 중시하는지 알겠어. 내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동화된 부품도 가고 내연기관 부품도 그대로 들어가고 예. 즉 이제 이 PHEV가 그 전기차 모드로 한 7-80km는 달리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 부품도 들어가고 내연기관 부품도 들어갑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그건 안 돼. 이렇게 달리면서 충전되고 그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치. PHEV로. 그러면 그래서 효율이 높은데 이제 일정 부분도 충전을 해야 되고 그치.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더더욱이 이 유럽 메이커들만 이거를 하는데 또 유럽 메이커들 차종은 또 고급차입니다. 그래서 고급차를 하는 이제 수요층들은 이게 귀찮게 사실 이게 다 일일이 오히려 연비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럭셔리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위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제를 맞추는 걸로 되어 있고 그냥 PHEV를 사용하면 리튬 이온 전지 사용량이 뭐 이렇게 확 늘고 이러지 않는 거로 보여야 돼. 오히려 자동차 부품 유지되고. 예. 그래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좋죠. 이해했어. 근데 이제 테슬라가 나옵니다. 그치. 예. 보시면 이제 2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모델 3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판매량이 이제 갑자기 급증했고요. 신기한 게 테슬라가 다 망할 거라고 다들 알고 절대 이 생산량 못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생산이 몇 대지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월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별로 지금 뭐 15,000대가 한번 넘은 적도 있고. 그래서 3Q에 이제 95,000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2분기에요. 테슬라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애뉴얼라이즈 하면 이제 한 38만 대 뭐 이 정도 나오죠. 거기에다가 상해 공장을 지금 짓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1번 보시면은 유럽 현지 공장을 지금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돈들을 다 조달 받고 있는 거지 얘네가 지금. 지금 이제 그 흑자로 전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테슬라 망할 네. 거라고 막 지금 아직까지 변곡점 회사의 재무 상태만 봤을 때는 그치 재무장 한달 그거 보는 분들은 그랬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로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뭐 유럽 판매량 자체도 이쪽과도 상당히 좋네. 저 마켓 쉐어가 오른쪽 보시면 지금 25%를 넘어섰고요. 와,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플레이어들은 사실 테슬라 같은 메이커들이 아니고 다른 이제 2인승 전기차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 차를 다니면 장난감 같은데 재밌더라고. 예, 있어요. 작은 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24번이랑 그림 25번 주행거리 비교인데 WLTP는 이제 유럽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EPA는 미국 기준입니다. 두 개 다 테슬라가 최근에 나온 유럽 메이커 전기차들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표 16번 표를 보셔도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배터리 용량이 75kWh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주행거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백한 요인들이 이제 분명히 있고요. 이게 뭐 한 9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주행거리가 350km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6번 보시면은 이제 상위에 이제 테슬라가 포진되어 있고 바로 밑에 코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 EV가 이제 주행거리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제 유리한 고점에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전기차 두 개의 차종이 사실 테슬라를 뛰어넘겠다라고 해서 만든 차종들인데 오히려 이제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얘네들은 이제 연간 2, 3만 대 정도 생산하는데 좀 허덕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일단은 평가가 내려집니다. 유의미한 경쟁자가 이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주행거리가 지금 이 전기차 시장성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원래 예. 이게 문제잖아. 얼마 못 간다라는 얼마 거죠. 못 가니까 예. 나는 이게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계속했는데 생각보다 빨라는 지더라고. 많이 개선되더라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이제 해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네. 그치. 그래서 뭐 실물을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첨부를 했는데 26페이지 보시면은 테슬라 위에 게 이제 테슬라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이제 냉각 튜브가 이게 중요한 배터리가 길이고요. 우리 핸드폰도 뜨거워지듯이 이게 계속 그렇죠. 열 처리가 핵심이거든. 예. 그래서 얘네는 이제 배터리 사이로 요 냉각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림 30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 이트론이라고 해서 LG화학 배터리를 사용하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여기는 이 냉각수 흐름이 이제 이게 루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단면으로 되어 있어요. 박스 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제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글리콜 튜브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걸로 애초에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뭐 폭스바겐 쪽에서는 사실 이제 여기 안전도에 조금 더 무게를 둔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열 효율에 있어서 테슬라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게 그 그림 32번 보시면은 요 한 개의 루프가 이제 담당하게 되는 배터리 셀 수가 모델 3로 가게 되면서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델 3가 열 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S나 X에 비해서 이 차가 더 성능이 뛰어난 차입니다. 난 테슬라의 배터리를 보고 있으면 뭐 쉽게 말하면 원통이 됐든 뭐 어떤 배터리가 됐든 간에 노트북 그대로, 배터리 사용하는 다 거죠. 모양 다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예. 자동차 밑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테슬라는 이 설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유지훈 연구원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 고집하더라고 여기는 그거를. 그렇죠. 이거를 지금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각형 파우치형으로 지금 이제 각형으로 해도 이게 포르쉐가 이걸로 이제 하고 나올 건데 얘도 이제 500km예요. 근데 포르쉐 EV가 이제 포르쉐 마크 달기 때문에 13만 불로 나오는데 이거를 해도 이제 500km밖에 못 가는데 내후년이면은 이제 테슬라 슈퍼카가 나오는데 걔는 1000km를 갑니다. 테슬라 이 방식이 결국 주행거리 측면에서 얘네가 우위에 있다는 예. 거가
다른 방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테슬라가 그런 거죠. 위너가 될 거 아니야, 예. 결국.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에 연비 규제 맞춘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 유럽 메이커들은 전기차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PHEV를 하고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테슬라가 더 먹어버리겠네. 이 상황에서 이 모델 3의 효율을 갖춘 SUV가 바로 모델 Y거든요. 예, 이 사진에 있는 모델 Y가 내년에 이제 출시가 생산이 되고요. 모델 Y가 SUV라고 이게? 예, 이렇게 생겼는데 수용차처럼 생겼는데? 예, SUV입니다. 그래? 네, 그래서 모델 3의 효율을 갖춘 SUV고요. 여기부터는 대량 생산이 더 극대화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테슬라 망할지 모른다. 나도 막 이거 재무제표 보고 있으면 얘네 맨날 망할 것 같고 그러다가도 이 약간 주행거리 이슈가 이제 전기차나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면 이 테슬라의 우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른 회사들이 못 쫓아가는 것 같더라고 계속해서. 그렇죠. 생산량도 지금 뭐 포르쉐 타이칸이면 아우디 이트론 EQC 이게 전부 다 그냥 2만 대, 3만 대 정도예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대량 생산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데에서 조금 벅찬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모델 3랑 Y에 공급하는 한국의 부품사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대표적인 저희가 기업들이 뭐죠? 우리 어차피 저희가 다 커버해온 이제 기업들입니다. 근데 근데 모델 Y 오늘 다 녹음을 못할 것 같아서 예. 종목 기억했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업이 관련주라고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만도인가? 예, 브레이크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공조하는 업체들,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뭐 그 밑에 이제 평화전공이라든지, 평화전공 예, 계속 레치를 말씀. 하는 업체들, 그래서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산업, 저희가 이제 커버리지 이번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케이. 예,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그룹 얘기를 현대차는 일단은 이제 이 테슬라 타부 목적으로 럭셔리 EV 지금 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치. 거리감이 있는데 어쨌든 그 34번, 35번 그림처럼 친환경차 물량은 지금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2배씩 늘어납니다. 바로 겨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EV는 일단은 21년이 되면은 이 우리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랑 유럽에서는 거의 10%씩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지 생산이 아마 가능해질 것으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EV 현지 생산하는 데는 뭐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내년부터 현지 생산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현지 판매 비중 중에서 10대 중 한 대는 그 차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코나 EV나 니로 EV 이런 차종들이 조금 그 가능성이 있어지겠죠. 업사이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현대기아가 좀 밀리는 이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규제는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런 형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37번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작년까지 이제 GM이 순수 전기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6년까지 100만 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어떻게 보면 올해 말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형국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GM은 지금 유럽 내 영업은 접었습니다. 오페를 이제 PSA한테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맞아. 예,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여기만 지금 집중을 하겠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전기차 자율주행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개 차종이 지금 되어 있어요. 볼트입니다, 그게. 몰트지. 예, B로 시작하는 볼트고요. BOLT. 예, 그거 기반으로 지금 이제 그림 40번, 그림 41번 요 두 개가 이제 최근에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아마 이제 내년에 요 볼트 기반의 EV 차종들이 생산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물량이.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4페이지에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사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요. 원래 이제 전기차 가게되죠. 이게. 예. 그 42번 그림은 이제 보시면
EV1으로 96년도에 이 회사가 전기차를 리튬이온 전지가 아닌 납축 전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2001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폐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랬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누가 전기차를 죽였는가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이 GM의 이 전기차 초반 탄생과 그다음에 이 폐기까지의 그러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그렸던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전기차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납축전지 요 전기차는 안 된다고 판단했었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이제 대형 내연기관 업체 차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도였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죠. 그 후에 2011년도에 이제 다시 재탄생하고 상장을 해서 내놓은 친환경 차가 PHEV입니다. 그게 이제 V-볼트입니다. 아까는 BOLT고 이건 VOLT고. VOLT가 이제 나왔는데 요거 이제 올해 생산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안 되는 걸로 일단 이제 생각이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원래 이거 기대도 좀 했었잖아, 사실. 맥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 이거 참 알아서 좀 그게 뭐 유지훈 연구도 이거 괜찮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이 VOLT는 사실 저는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에 화학 애널리스트들이 이 VOLT를 굉장히 연구 많이 했었어요. 그냥 그때 한참. 네, 이거 10kWh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완전 드랍한 건데. 이제. 예. 그래서 올해 드랍을 한 거고요. 중간에 이제 BOLT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BEV2라고 합니다. BEV2인데 이제 국내 산업계에서는 BEV2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 LG전자 그러니까 이제 11가지 품목이랑 이제 화학건 셀 받았다가 이제 팩을 해서 공급하는 그래서 LG전자 요 사업부에 대한 기대도 되게 높은데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제 생각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모듈이고 딱 보면 야 LG전자 하고서 딱 들어보면 매출이 예, 3조에서 4조 하는데 대부분이 배터리 팩이라서 그렇지. 셀 받아다 하는 거다 보니까 매출 사이즈는 큰데 이게 이제 손익이 안 나오는 규모의 그러니까. 경제입니다 아직. 이 규모의 경제 더 나오려면은 물량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BEV3입니다. BEV3인데 요게 그 어떻게 보면 GM의 3세대 전기차입니다. 이거를 누가 하느냐가 사실상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친환경차 부품 이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물량이 많아집니다. 아까 보셨듯이 100만 대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쪽의 다이내믹스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전부 다 물량이 과연 이제 기존처럼 LG전자로 올 것인가? 물량이 지금 100만 대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오면 LG전자가 괜찮거든. 그쵸.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다. 않은 이제 가능성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또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후로 뭐 그건 업데이트 합시다. 왜냐면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얘네 GM의 전기차 전략 중에 또 다른 트랙이 그 오토노머스입니다. 로보택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 원래 자동차 보시면 다 크루즈 주행 있잖아요. 네. 뭐 어쩌면 이게 진화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래서 자율주행 모드로 가는 건데, 그 GM이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여성분으로 CEO가 바뀌시면서, 처음으로 디트로이트 회사가 실리콘밸리 회사를 인수한 게 크루즈입니다. 이름도 크루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올해 상장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실. 얘는 순수하게 로보택시만 하는 애입니다. 디바이스는 다 비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M의 전기차 전략의 한 축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상장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이제 비전 펀드나 뭐 다른 이제 메이커들도 이제 펀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여기에 이제 누가 이제 들어가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림 46번 보시면은 이제 GM의 국내 익스포저가 있는 업체들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대형 업체들 기준으로는 이제 저희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만도랑 S&T 모티브, SL 이 업체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GM 비중이 좀 많은 업체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한원 시스템이 이제 마그나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마그나도 전기차 그쪽. 마그나는 이제 티어 1 대형 업체이기 때문에 좀 사실 이제 종합 부품사고요. 그래서 그쪽 마그나도 만들지 않아? 마그나는 뭐 위탁 생산도 하고, 위탁 생산 그때 하고 이제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하고 그다음에 샤시 다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열관리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서 GM 물량이 좀 따라와서 한원도 지금 이제 GM 쪽이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업체들이 있고 요 4개 업체들은 요 이제 주의 깊게 봐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만도, S&T 모티브, 예. SL. 그리고 지금 이제 표 22번 봐주시면은 이제 GM의 왼쪽에 신규 플랫폼들입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구형 플랫폼들이 신규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면서 한국 업체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특히 좀 크고요. 처음에 GEM, 엔트리 쪽 플랫폼이 이제 만두랑 SL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T1XX 플랫폼, 요게 이제 대형 픽업 트럭 플랫폼인데 이쪽이 이제 물량이나 컨텐츠나 단가나 이런 게 다 높습니다. 비싼 차잖아. 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언급드렸던 업체들이 올해 내년 해서 물량 공급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그쪽을 이제 한번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얘가 이 업체가 이제 BEV3에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판단에 중요한 이제 결정 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EV2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볼트. 근데 이제 물량이 안 돼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G전자 VC 사업부 매출액, 손익은 발라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언젠간 될 텐데, 참 이게. 그쵸. 기대만 많았고. 사실 이제 배터리 팩보다 다른 이제 전동화 부품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너무 그쪽만 있으니까 예. 처음에 매출 보면서 막 좋아지나 했다가 다들 이제는 실체를 알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매출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GKW 매출이 붙으면서 그 헤드램프 업체, 오스트리아 업체를 인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때문에 매출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손익은 크게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상 초미의 관심사가 그 그림 이제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동식 컴프레서 열관리 이제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이고요. 이거를 지금 LG전자가 하고 있고요. 온도 컨트롤하는 장치지. 예. 그래서 예전에는 기계식이었는데 지금 전동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가격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트랙션 모터, 전기차용 구동 모터입니다. 요거는 단가가 굉장히 이렇게 생겼구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LG전자에서 생산이 된 다음에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사실 우리가 옛날에 전기차 막 그냥 그냥 찌라시하는 사람들이 막 모터주 된다 그러고 뭐 예. 개소리였잖아.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진짜 모터지, 이 구동 모터가. 사실. 이거는 이제 단가가 이제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전기차 늘어나면 그냥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전전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당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당 2개가 들어가고 차 이거 보면 있는 거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차 이거 언제 팔릴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PHEV에도 근데 근데 유지형 영업 말려면 이거 되게 늦어지는 거야. 아니요, PHEV에 들어가요. PHEV도 들어가? 예. 그렇죠. 구동량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지. 들어가네. 예. 배터리가 조금 들어가는 거지.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일반 전기차로 가야지 이제 이게 구동 모터가 2개 들어가는데 도요타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도 이걸 2개씩 넣습니다. 그래. 효율이 좀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했지만 하이브리드 진짜 조용하더라고, 타보면. 하이브리드는 많이 줘요. 어떤 애가 근데 예. 뭐냐 그거 일본 거 하이브리드 그거 프리우스요. 프리우스 한번 타고 났더니 예. 그걸 못 잊어가지고 결국 사게 된다고. 슝슝 한다. 근데 예. 사실은 이거잖아. 어쩌면 요새는 그렇죠. 그게 외부에서도 소음이 안 들려서 요새는 오히려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장치들이 의무 공급이 이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소리 안 나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이게 천천히 달릴 때는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핸드폰 보고 가면 차가
오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도 고급차잖아. 그래서 에이, 내 차 탔는데 형 차는 왜 이렇게 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씨발 그랬더니 농담한 건데. 그쵸. 근데 그것도 이제 그쵸.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 의외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렉서스라는 고급화 전략으로 잘 입혔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 말씀드린 이 두 개가 핵심 품목들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기존 물량이 어쨌든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 다이내믹스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는 이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VC 사업부는 VC 사업부대로 이쪽 말고 또 이제 저변 확대가 또 나오기 때문에 뭐 그쪽도 이제 재미있게 봐주실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예를 들어 이쪽 사업만 독립시켜가지고 따로 분사해놨으면 그로스라도 해가지고 뭔가 평가받았을 것 같아. 그쵸. 그게 이것도 좋다 아니야 제가. 모비스에 정확하게 똑같은 사업부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쪽에 사실 저희가 미국의 펀드들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미국 뭐 델파이도 지금 분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이제 대주주 지분이 많으시니까 이제 이게 쉽사리 스피너프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진짜 기업 가치 치면 분사시키는 게 낫거든. 맞죠. 예. 그래야 이게 이게 참 우리나라 어떤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다 못했는데 나머지 챕터 3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부품 쪽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 그거는 다음에 시간 될 때 하시는 걸로 거기서부터 알겠습니다. 가셔야지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